유진투자증권 여의도영업부의 강영현 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금요일장 우리 증시는 오르면서 거래를 마치긴 했지만 지난 한 주 동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을 하면서 국내 증시는 크게 또 하방 압력을 받았잖아요. 네. 미국 증시 연일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는 모습과는 사뭇 다른 양상인데 네. 디커플링이 본격화가 된다고 봐야 할까요? 아니면 일시적인 현상일까요? 네, 지금 지수들을 본다고 하면 네. 나스닥은 연초 대비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죠. 연초에 대비해서는. 네. 방역을 잘 했고 지수가 그렇게 저거하진 않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산업 구조 자체가 좀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후한 기업이라든가 요새는 마갓이라고 해요. 마갓. 그렇죠. 오마이갓을 발음을 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마갓이라고 그래가지고 성장을 이끌어가면서 독점적 경쟁력을 잇는 기업들이 미국에는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이제 기댈 곳이 삼성전자, 현대차 공통적으로 보면 걔들은 플랫폼이라든가 어떤 성장 이런 거보다는 그 플랫폼 기업이라든가 성장 기업들이 뿌려주는 어떤 그 비를 맞는 그러니까 제조업 기반의 어떤 그거기 때문에 제조업은 마진율 50%, 60% 이렇게 가져가면서 성장을 구가하는 그런 거는 제조업 설비들은 이제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5%에서 10% 마진을 먹고 사는 우리 경제가 결론적으로 내다볼 수 있는 지수 대역은 정해져 있는데 미국은 그거 아니다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부분에서는 한국하고 미국하고 지금 주가 지수 흐름은 조금 다를 거고 실제로 주식 투자를 해보면요. 주식에 대한 안정성 자체는 굉장히 어떤 부분에서는 짧아요. 기간이. 네. 이렇게 쭉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 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봤을 때는 이거 조금 있으면 올라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미국 주식을 투자하는 거는 지금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안정감 있는 그런 흐름들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지금 제가 차트 하나 그 사진 하나 가져왔는데 연초 대비했을 때 나스닥 종합지수가 지금 46%, 47%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게 연초 대비입니다. 그 팬데믹 바닥에서 올라온 그런 것보다는 연초 시작할 때 2020년 딱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이게 상당히 좀 많이 올랐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럼 이면에 우리가 이제 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5천만 달러, 우리나라로 말하면 600억 정도 되는 부채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 그 이상 되는 기업들의 부도율을 살펴봤을 때 2009년 이후로 가장 빠른 속도로 부채가 급증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어떤 부분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부채의 급증 자체는 뇌관이 상당히 커진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게 부도율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부분은 나중에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총을 쏠 때는 이렇게 방아쇠를 당기면 탕 하고 나가지만 원자폭탄이라든가 수소폭탄이 터질 때는 거기 가서 망치로 두들기고 거기다가 총을 쏜다고 해서 터지지 않거든요. 뇌관이라고 하는 거는 그 안에 또 폭탄을 또 심어야 되는 거고 수소폭탄 같은 거는 그 안에 엄청난 양의 어떤 뇌관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부채 신용 사이클에 10조 달러를 때려 박았습니다. 차트가 이렇게 보시면 요게 이제 S&P 적정 지수와 실제 지수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여기 지금 빨간 선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익이라든가 배당 그리고 대체인 채권 시장과의 어떤 균형을 잡아서 만들어 놓은 적정한 지수 대역이 여기다라고 하는 건데 그게 어느 정도 선인가요? 지금 1400선 정도 보시면 될 겁니다. 1300, 400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여기가 1300선 정도로 1300에서 400 그 사이로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S&P 지수 관련된 부분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와 있다라는 거고요. 이게 수정 지수이기 때문에 지금 3000선에 들어가 있는 S&P 지수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여기서 지금 2020년 7월 말 그러니까 한 달 전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은 더 올라왔죠. 그런데 그렇죠. 시장의 낙폭 같은 거 지금 보면 여기 닷컴 버블에 보이시는 부분이 여기 99년이고요. 여기가 09년 서프라임입니다. 갭이 이격도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낙차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 심리적인 부분들도 가져가야 되는데 지금은 워낙 우리나라는 동학개미 저쪽엔 로빈후드 그다음에 연준에서 10조 달러를 또 받쳐서 이게 이렇게 쭉 빠질 것 같으니까 닷컴 버블처럼 빠지고 09년도처럼 빠질 것 같으니까 살짝 내려오니까 거기다가 돈을 찔러 넣어서 10조 달러로 부양을 했다라는 거고 조금 이따 이제 정부가 또 세금 나눠주면서 국민들한테 경기 부양하겠다라고 안심을 시키는 거죠. 요게 이제 9월입니다.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8월 말, 8월 중순 되면서 실적이 대부분 다 발표가 되고 9월로 들어가면서 앞으로 그럼 남은 2분기 동안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걸 생각할 거고 11월 3일에 미국 대선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판가름이 나는 건 그 2주 전인 10월 중순 정도 될 겁니다. 그때 돼서는 뭐 여론조사도 이제 안 하게 될 거고 어느 정도 대선 판도가 세팅이 된 상황이다라고 볼 텐데 그때 대해서 미국 시장이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투자자들은 생각을 하고 들어가시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밸류에이션 부담이라고 하는 거가 있다라고 해서 급격하게 빠진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추세를 수렴하고 큰 사이클 10년, 20년 사이클로 봤을 때는 이평선뿐만 아니라 어떤 장기적인 성장 곡선이 그걸 맞춰간다라고 하는 거 그걸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 관련된 거와 미국 관련된 부분은 증시 부양책 그거 말고는 기댈 데가 지금 사실 없다. 밸류 어렵고 모멘텀 어렵고 정부 정책 하나 나왔는데 거기다 팬데믹이 좀 터지니까 한국 시장 밀어낸 거고 미국 시장은 그거에 대해서 계속 임상승인이라든가 좋은 약이 나올 거다라는 걸 대통령이 입에서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수가 좀 버티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중요하게 제가 뭐 넣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지난주에 발표된 것 중에서 미국 코어 CPI라고 하는 거죠. 물가지수 중에서 근원물가지수라고 번역을 하는데 코어 CPI가 상당히 올랐습니다. 0.78%인데 그게 연간 단위로 하면은 연간 단위로 하면 8%, 9% 상승하는 겁니다. 먼슬리하게 0.7% 정도의 물가 상승률을 보인다라고 하는 건 상당히 주식시장에는 악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빠질 거야, 이번 주는 빠질 거야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네. 관심을 두시고 물가가 오르게 되면 연준에서는 땡길 겁니다. 2%인데 연간 단위로 8%가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연준은 이 유동성을 그대로 놔둘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주의 깊게 보시면서 트레이딩을 하시면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도 밸류에이션 부담이 지금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기업들의 실제로 나오고 있는 실적과 지금 지수의 괴리가 상당하고 사실 경제 지표와 또 맞물려 보더라도 그 괴리도 상당하지 않습니까? 네. 언젠가는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를 해둬야 되겠는데 우리 증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갑자기 급증을 하면서 조정을 받았어요. 이번 주에도 사실 뭐 지난 주말까지의 상황을 보더라도 확진자 수 증가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번 주에도 변동성이 하방으로 크게 나올까요? 어떻게 예상하고 계신 거예요? 네, 뭐 어쨌든 빠졌던 거의 핵심적인 이유라 본다면 반도체에 대한 전망이 좀 어려웠죠. 그래서 네. 이제 뭐 팬데믹도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은 대한민국 국민들만큼 방역 당국을 잘 믿고 있는 사람들도 없어요. 실제로 마트라든가 뭐 카페 같은 데 가보면 뭐 맛집 이런 데는 아직도 줄이 많이 서 있고요. 실제적으로 전철 타고 출퇴근할 때 보면 마스크는 비록 쓰기는 했지만 이게 사실은 그 걱정 없이 좀 살았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확진자 수 추이가 늘어나고 방역 당국에서 제발 주말에는 좀 움직이지 말자라고 해서 저도 집에서 계속 이제 있었는데 반도체 가격이 하락하고 또 거기에다 팬데믹까지 나오게 되면서 시장에 두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 그것 때문에 그것도 있었지만 네. 4개월 동안 계속 올랐어요. 특별히 일주일 정도 조정을 보이면서 주가가 좀 빠졌다, 좀 번번하게 조정을 좀 뭐 부담을 좀 줄여준 열을 식히는 그런 과정이 있었냐라고 봤을 때 그런 과정 없었다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사실은 기대하는 부분은 그겁니다. 요즘 뭐 동학개미 운동 많이 하시는데 그렇죠. 월급날이잖아요. 그러니까 20일부터 월말까지 월급이 들어오니까 또 동학개미들 이렇게 또 와서 좀 매수를 할 가능성도 좀 있다라는 거고 뭐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주력인 부분들에 대해서 좀 살펴본다고 하면 메모리 가격이 좀 하락이 되면서 이제 비수기에 진입합니다. 네. 11월부터 5월까지 비수기인데 주식시장이 이제 미리 반영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비수기 때 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 반도체 메모리 사업부가 어느 정도 버텨줄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고 어차피 21년으로 들어가면서는 다시 상승 추세를 그릴 건데 이 조정폭이 얼마나 될 것이냐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관 투자가라든가 뭐 이런 쪽에서 매물이 좀 나왔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지수를 끌어내렸다라는 거고요. 2차전지 관련된 부분에서 업종 대표로 볼 수 있는 LG화학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소형 스마트폰이나 이런 모바일 기기에 들어가는 그런 소형 전지를 보는 게 아니라 전기차 배터리 쪽에서 성장이 얼마나 구가가 되고 있느냐가 산업 섹터 자체를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중에서 LG화학만 흑자를 보고 나머지 기업들은 그렇게 흑자를 못 내고 이제 리딩하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중심으로 본다면 LG화학 중심으로 점유율 25%에서 30% 그러니까 글로벌 마켓 쉐어를 그 정도 갖고 가고
영업이익률을 두 자릿수, 그러니까 10% 이상, 뭐 제조업에서는 거의 맥스라고 보여지는데 그 정도 가정했을 때 8, 90만 원 정도 되면 이거 배터리 관련된 주식 오버밸류가 되기 시작한다라고 증권가에서 조금 코멘트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형주 쪽에서 2차 전지 관련된 부분을 끌어올리려고 한다면 삼성 SDI나 뭐 SK 이노베이션 쪽이 어떤 혁신적인 어떤 흑자 전환 뭐 어떤 부분에서 새로운 납품처 확대라든가 수주 이런 것들 통해서 이익이 좋아진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좀 멀티플이 올라갈 가능성은 있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도 조금 머뭇머뭇거렸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네. 이제 선전을 했던 게 바이오 쪽입니다. 바이오 쪽에서 CMO, 그러니까 백신이라든가 어떤 약을 만들게 되면 그놈을 갖다가 공장에서 돌려서 찍어내주는 역할을 하는 거. 그래서 한국은 자동차고 뭐고 뭐 휴대폰이고 뭐고 전부 다 그거부터 시작합니다. 남이 만들어 놓은 거 갖다가 설계도대로 그대로 만들어서 거기다 마진 붙여서 팔고 그것 때문에 이제 손재주가 좋다, 뭐 잘 만든다, 공정을 잘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CMO도 바이오 쪽에서 그런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쪽에서 어떤 뭐 팬데믹 관련된 K바이오 이런 쪽이다 뭐 수혜를 본다라고 하면서 끌어올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바이오나 셀트리온이 버텨주지 않고 만약에 밀렸다라고 한다면 지수는 여기서 50포인트나 100포인트 더 빠진다고 그래도 뭐 별로 할 말이 없었던 부분인데 시가총액 2위권 그러니까 반도체 하이닉스냐 LG화학이냐 삼성바이오냐 요 기업들이 주가를 탱탱하게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좀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좀 견뎠다라는 부분이고 어떤 부분에서 지금 빠진 수준은 정상적인 수준에서 반등할 구간에 좀 진입을 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종목들이 자꾸 순환매가 굉장히 빨라지기 때문에 네. 이거를 오랫동안 붙잡고 있자 장기 투자 하시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투자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핑을 하는 계속해서 둘레둘레 돌아가면서 빙글빙글 돈이 돌아다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럴 때는 좀 쉬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코스피 시가총액으로 봤을 때 코스닥이 300조, 우리 뭐 코스피가 1600조 정도 됩니다. 1조 달러 조금 넘는 상황인데 합산 이익으로 1700조에서 1800조를 내년에 낸답니다. 올해는 100조에서 좀 뭐 120조 이 정도 나올 거고 내년에 낸다라는 건데 그거 멀티플 땡겨왔을 때 10배 이상 넘어가면 과열권인데 그게 2300, 2400 넘어가면 영업이익 기준으로 좀 부담을 갖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공매도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외국계 투자자라든가 헤지펀드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주식을 빌려다가 지수에 대해서 역방향으로 베팅을 하는 그 구간이 요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매도는 연장됐기 때문에 개별주나 이런 것들은 영향을 안 받을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수 대역을 트레이딩을 하실 때는 이쪽에서는 대형주는 못 가고 그렇다고 한다면 중소형주 쪽에서 빠른 순환매를 대비하면서 시장을 만들어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외 그다음에 정책, 실적, 이벤트 이런 여러 가지 주식시장을 끌어올릴 만한 것들 중에서 지금 이벤트성 플레이, 팬데믹이 완화가 된다거나 폭증을 한다거나 그럼 밑으로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런 부분이고 실적 발표 대부분 다 했고 이래 정책 모멘텀인데 그것도 이미 반영을 1차적으로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재무제표에 꼽히는 시간까지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지금은 상당히 조금 벌러틸러티가 커질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거에 맞게 대응 전략을 짜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순환매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 또 이번 장의 특징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문제는 순환매가 골고루 해서 돌아가면은 좀 기다리면은 내 종목도 수익이 나겠다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지난주의 흐름을 보자면은 종목별 슬림화가 너무나 심하게 나타났잖아요. 네. 물론 금요일장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시장 상승과 함께 상승을 했지만 뭐 하락을 할 때는 상승하고 있는 종목이 상당히 제한적이었거든요. 네, 맞아요. 기존에 유망하다라고 이야기했던 자동차라든지 앞서 말씀하신 전기차와 관련한 2차 전지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계속해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네. 문제는 가지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네. 지난주에 말씀해 주셨던 종목들 다시 한번 리뷰를 좀 해볼까요? 네,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지난주에 방송을 쉬었기 때문에 그러네요. 지지난주가 네. 되는 건데 이제 현대차라든가 수소차 밸류체인 관련된 거 말씀을 드렸고요. 현대차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 수소차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 우리나라에서 잘할 수 있는 DNA가 있는 거예요. 여기 바이오도 마찬가지고. 이런 쪽은 좀 보셔야 되는 것 같고요. 건자재 관련된 거가 조정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 중에서 실적이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고 그랬는데, 기관 투자가들이 많이 오르니까 어쨌든 간에 성장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너무 길게 갖고 가기 어렵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은 좀 했는데 그린 뉴딜의 핵심이 에너지 효율화입니다. 그러니까 창문이라든가 뭐 단열재 이런 것들부터 시공을 하는데 학교, 공공기관, 뭐 생활관 이런 데부터 시작해서 정부가 입김을 발휘할 수 있는 곳에 돈을 좀 투자를 해서 에너지 효율, 전기세 좀 덜 나오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부동산 관련된 부분을 봐도 리모델링하는 부촌이죠. 강남이라든가 동부 이촌동이라든가 강북의 일부 부촌들 쪽에서는 리모델링 관련된 수요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쪽을 한번 잘 보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단기적으로 봐서 이번 주간에 올라갈 거냐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2주 동안 조정을 보였기 때문에 매수가 들어오게 된다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약바이오 쪽은 이따가 이번 주 관심 종목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는 걸로 하고 네.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경우는 사실 시세 흐름을 보면 한국에다 이 좁은 거에다가 거기다가 뭐 타워를 세우고 거기다 풍력 발전기를 돌려가지고 떨어지는 게 별로 없고요. 실제로 풍력 터빈 같은 거는 대체적으로 독일제라든가 뭐 미국제 이런 것들입니다. 한국 거는 별로 없어요. 거기다 베어링 부품 좀 넣거나 아니면 그 단조로 해서 빌딩 20층, 30층 되는 높이에다가 15톤, 20톤 되는 그러니까 큰 덤프트럭 한 대를 그 풍력 발전기 터빈이 그 정도 되거든요. 그거를 달아매고 있을 정도니까 그 단조 제품 정도 휘어지지 않도록 뭐 침몰돼 이렇게 어떤 부분에선 부러지지 않도록 만드는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실제로 큰 수혜는 없습니다만 하나솔루션 같은 기업들은 미국의 수소차라든가 태양광 쪽으로 연관이 될 수 있고 이거의 핵심은 조 바이든 대통령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가면 태양광 풍력 쪽으로 매기가 많이 쏠리니까 그거에 맞춰서 매매를 좀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번 주에 관심 종목도 간략하게 알아볼까요? 네, 이번 주에는 뭐 테라사이언스, 메지온, 유나이트제약, 제넥신 같은 팬데믹 관련된 주식들 한번 좀 잘 보시고요. 풍력 쪽에서 저 스페코 같은 경우는 저게 방산주로 엮여가지고 막 주가 흐름이 좀 왔다 갔다 하는데 맞아요. 지난주에 상한가도 갔었어요. 네, 저 부분은 저거는 해양 플랜트 그 뭐 풍력 발전기 네. 관련된 부분에서 실적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매출의 상당 부분이 풍력 쪽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것들 한번 잘 보시고요. 현대 리바트나 LG 하우시스 같은 주식들도 주가가 빠지면 받아 놓으시면 마음 편하게 좀 가실 수 있는 그런 종목일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 여의도영업부의 강영현 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